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31일에 발표된 아마존의 3분기 실적,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받아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분기 성적표 공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발표는 뭐랄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아마존이 전사적인 역량을 어떻게 재편하고 좀 미래 산업 패권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 성동이 좀 대담한 그런 청사전을 제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단순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거의 전략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아마존의 큰 그림, 그러니까 재무 성과는 기본이고요. 또 핵심 사업부들, AWS나 이커머스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기술 전략, 또 내부적으로 조직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게 또 산업 전체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압도적인 재무 성과입니다. 3분기 매출이 1,802억 달러. 네, 1,802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나 늘어난 거고 시장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고요. 네, 그렇죠. 순이익도 2,102억 달러를 기록했단 말이죠. 아, 이 숫자들 그냥 와, 실적 좋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마존의 상태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면적인 숫자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재무 성과는 결국 아마존의 핵심 사업들이 여전히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마존이 공언했던 그 연간 1,250억 달러. 와, 1,250억 달러요? 네.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 지출, 그러니까 케이펙스 계획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1,250억 달러라.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럼 이게 단순한 설비 투자,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1,250억 달러라는 케이펙스는 단순한 공장 짓고 기계 사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아마존이 지금 벌어들이는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을 곧바로 미래의 AI 지배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 현재의 이익이 미래 AI 제국 건설 자금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렇죠.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AI 인프라로 직결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인프라 고도화, 그리고 또 물류 시스템의 로봇 자동화 같은 미래 핵심 동력들, 여기에 정말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거군요. 네. 다만 이번 분기 그 영업이익 수치를 볼 때는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이죠? 발표된 영업이익 숫자에는요, 일회성 비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 FTC와의 법적 분쟁 합의금으로 나간 돈이 한 25억 달러 정도 되고요. 25억 달러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수당, 이것도 한 18억 달러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합의금의 퇴직 수당까지.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꽤 들어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좀 특별한 요인들을 빼고 나면요, 실제 사업 운용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그 두 가지 일회성 비용, 대략 한 43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217억 달러에 달합니다. 217억 달러.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데요. 네, 엄청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런 상당한 규모의 단기 비용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사업의 근본적인 수익성 자체는 매우 견고하다는 겁니다. 아, 일회성 비용 빼고도 탄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외부 요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사업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셈이죠.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은 아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재무적인 기반이 정말 탄탄하다는 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의 핵심 성장 엔진, 그 사업부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절대 강자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입니다. 네, AWS. 이번 분기에 전년 대비 20%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했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배경은 뭘까요? 특히 요즘 기술 산업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생성형 AI. 이 제너레티브 AI 열풍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AWS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그 생성형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방대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AWS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급증한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AI를 하려고 하니 그 기반이 두는 AWS 수요가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GCP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셉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WS는 여전히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배포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인프라를 빌려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AI 개발과 운영의 중심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요. AWS는 이제 단순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가 아니에요. AI 기술 발전과 확산을 이끄는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생태계의 중심축? 네,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이루도록 돕는 핵심 기술 파트너이자 더 나아가서는 AI 시대의 어떤 기반 자체를 다지는 인프라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와, AWS의 역할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아마존의 또 다른 큰 기둥이죠. 이커머스 사업은 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농촌 및 당일 배송 네트워크 확충에 19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총 40억 달러 이상을 더 넣어서 배송 네트워크를 현재의 3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배송 인프라, 그중에서도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그 마지막 단계 있잖아요. 라스트 마일 배송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라스트 마일 배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2025년 말까지 미국 내 4,000개 이상의 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도 대도시랑 똑같이 당일 배송 또는 최소 2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4,000개 소도시, 농촌 지역까지 당일 2길 배송이라. 근데 잠깐만요.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구 밀도도 낮고 배송거리도 길잖아요. 그렇죠.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경쟁사들이 좀 쉽게 뛰어들기 어려워하는 시장 아닌가요? 아마존은 왜 이렇게 큰 돈을 여기에 쏟아붓는 걸까요? 이게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아마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경쟁사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거나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장, 소위 말하는 틈새 시장 있잖아요.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 이 지역의 배송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그냥 장악해버리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입니다. 먼저 깃발을 꽂겠다. 그렇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잠재 고객 기반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초격차 전략이군요. 미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어디에 사든 상관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걸 통해서 아마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서 고객 경험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재무, AWS, 이커머스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아마존의 야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으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AI 패권 전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레이니어.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프로젝트 레이니어. 이름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이게 아마존의 AI에 대한 야심과 기술력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거액을 투자했잖아요. 그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네, 투자했죠. 이 엔트로픽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AI 전용 칩이 있습니다. 트레이니엄 2라고 하는데요. 아, 자체 개발 칩이요. 트레이니엄2. 네. 이 트레이니엄 2 칩을 무려 수십만 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십만 개를 연결해서 초대형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클러스터를 EC2 울트라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레인이요. 이름이 참 인상적이네요. 아마존 본사가 시애틀에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유명한 레이니어 산 이름을 따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EC2 울트라 클러스터라는 건 좀 기술 용어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레이니어산의 이름을 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AI 모델 훈련용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C2 울트라 클러스터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목적, 이 목적으로만 특별히 설계되고 최적화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수많은 고성능 컴퓨터들을 초고속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한 아주 거대한 컴퓨터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 모델 훈련 전용 초대형 컴퓨터 덩어리군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요. 아마존이 단순히 AWS 고객들에게 범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특정 핵심 파트너, 이 파트너의 최첨단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완전히 맞춤 설계된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AI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특정 파트너만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라.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마존이 AI 개발 생태계에서 그냥 인프라만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발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정말 야심이 느껴지네요.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이 바로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엄2라고 하셨는데 이 칩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경쟁사 칩, 특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 칩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트레이니엄2, 이게 아마존 AI 전략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 기술 독립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레이니어에만 무려 50만 개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0만 개요? 칩을 50만 개나? 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성능 면에서도 자체 테스트 결과를 보면 1세대 트레이니엄 칩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 4배까지 성능이 향상됐고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관련된 메모리 용량은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성능 향상폭이 상당하네요. 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격 대비 성능, 즉 효율성입니다. 아, 가성비. 그렇죠. 아마존 주장은 이 트레이니엄2 기반의 서비스가 현재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기반 서비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비용은 30%에서 40%까지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0에서 40%더 싸다.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칩 개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역시 현재 AI 칩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도 있고요. 탈 엔비디아.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둘째는 AWS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들에게 더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의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AWS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거죠. 실제로 아마존은 이 자체 칩 사업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분기마다 150%씩 성장하고 있다. 네, 분기마다 150%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와, 정말 믿기 어려운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네, 시장도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이제 아마존이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 두 거대 기술 기업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AI 칩 개발과 생산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경쟁 구도가 생긴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보면 아마존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고객이기도 하다. 네. AWS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개발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아직 긴밀하게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데 동시에 최대 고객이면서 또 협력 파트너다. 야, 정말 묘한 관계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이요? 네. AI 시장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또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나 기술이 모든 수요를 독점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자체적인 내부 워크로드라 아니면 비용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고객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트레이니엄 칩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동시에 또 극한의 성능이 필요한 최첨단 연구나 대규모 모델 개발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옵션도 함께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전체 AI 인프라 시장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강점을 다 활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상황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AI 칩 경쟁 구도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흘러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분야에서 정말 야심찬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아마존 내부에서는 또 다른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을 좀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무려 14,000명. 네, 14,000명.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인력 감축, 이른바 잡컷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미래 투자를 막 늘리는 회사가 왜 동시에 이렇게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걸까요? 이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혹시 AI 기술 도입과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좀 놀랐습니다. 역대급 실적 발표 바로 뒤에 나온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충격도 받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비용 절감 조치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깊은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했었잖아요. 그때 좀 과도하게 채용했던 인력을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팬데믹 때 너무 많이 뽑았던 인력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네,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도입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력 재배치의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아, 전략적 인력 재배치. AI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생성형 AI의 확산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의 전체 인력 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예고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CEO가 직접 언급을 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회사의 미래 방향에 맞춰서 조직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걸 넘어서서 그 감축된 인력에 투입되던 비용이나 자원을 AI 기술 개발이나 로봇 자동화 같은 분야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훨씬 넘어서는 아마존의 미래를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존의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부분에 투입되던 막대한 자원을 절약해서 그 재원을 AI 연구 개발, 차세대 로보틱스 기술 확보,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처럼 미래 성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하겠다, 이런 명확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사람 대신 AI와 로봇에 투자한다. 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복적이거나 자동화로 효율화가 가능한 업무 영역은 AI와 로봇 기술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은
다시 더 강력한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인 겁니다. 선순환 구조.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되죠.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사회 전체의 노동시장 구조 그리고 우리 일자리의 미래에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주시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 강력한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 AWS와 이커머스의 진화, 또 AI 칩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규모 인력 재편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아마존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큰 그림을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 그리고 CEO의 발언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아마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디지털 유통 공룡이라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선도자 같은 기존의 정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났다. 네. 이제 아마존은 AI 시대의 기술적인 근간을 직접 설계하고 구축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물건을 더 잘 팔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예 AI 시대 자체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본 모든 전략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중심축 아래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다 연결되어 있다. 네, 한번 보세요. 견고한 실적을 통해서 확보한 막대한 현금 흐름, 재무가 있죠. 이게 AI와 차세대 물류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자본 지출, 즉 CAPEX로 이어지고요. 이건 다시 AWS의 성장 가속화, AI 붐 수혜로 나타나고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물류망 확대를 통해서 이커머스 초격차 전략, 핵심 사업부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2 개발과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레이니어 구축을 통해 핵심 기술의 수직 계열화를 AI 전략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AI 중심의 미래에 최적화된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인력 재배치, 조직 재편까지 단행하는 겁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AI 시대로 이끌고 있는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모든 전략들이 AI라는 키워드 아래 착착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비유를 하자면 기존의 이커머스와 클라우드라는 아주 강력한 쌍발 엔진에다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이라는 엄청난 출력의 새로운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 아주 적절하고 명쾌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딱 그런 모습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마존의 앞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네, 규제 이슈는 항상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의 추격도 정말 거셀 겁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기 변동성 같은 것도 아마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고요. 네, 그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명확한 전략적 방향성,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강력한 추진력은 정말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아마존의 하나하나의 행보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서서 앞으로 AI라는 기술이 우리 산업 구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그걸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아마존 같은 이런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특정 파트너를 위한 초대형 맞춤 AI 인프라까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서 말이죠. 이것이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대학연구소 혹은 개인 개발자들이 최첨단 AI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비용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기술 접근성에 대한 문제군요. 네. 이러한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기술 접근성을 더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에게 기술과 자본, 그리고 데이터가 더욱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알 수 없겠죠. 하지만 AI 시대의 미래를 고민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질문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아마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귀중한 자료들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단순한 숫자 발표 이상의 거대한 전략적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